표에 보시면 1번 환자의 접촉자 수, 그리고 2번 환자의 접촉자 수가 나와 있고 3번이 지난번 말씀드린 거와 달리 9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촉자는 74명에서 95명으로 증가했고, 이는 카드 사용의 내역과 본인 진술을 재확인하면서 증상 시작 시점이 당초 1월 22일 19시에서 13시로 앞당겨지면서 추가로 확인된 강남군의 방문지가 2곳이 확인됐고, 여기서 일상 접촉자 4명이 증가했으며 연휴 기간 휴점했던 기관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서 일상 접촉자 17명이 증가했습니다. 접촉자 모니터링 중 현재까지 증상이 있었던 또는 증상이 의심되는 14명이 의사환자로 분류되고 검사를 실시했으나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연휴 후에 콜센터의 문의와 상담 건수가 폭증하면서 상담이 지연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339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였고, 건강보험공단 상담 전화와 연계하여 국민들의 상담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여행한 후에 증상이 발생되는 사례들은 관할 보건소나 1339 신고를 거쳐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우한시 등 후베이성 방문 이후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대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보건소나 1339 상담을 받도록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료기관에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3쪽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민 행동 수칙과 의료기관 행동 수칙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가지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럼 이쪽 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배재석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카드 사용 내역이랑 진술이 어떤 걸 확인해서 그 시간이 앞당겨진 건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연휴 기간, 휴점 기간 어디인지랑, 그리고 증상이 있는 14명이라고 하면 그 3번 접촉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에 대한 걸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증상의 시점이 바뀐 거는 항상 그렇지만 역학조사는 뒤로 가면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에 대해서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고 계시는 내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저희가 브리핑 전에 말씀을 드렸고, 나타났던 증상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런 것을 다시 재차 질문하면서 그게 저녁 때가 아니고 점심때쯤으로 기억이 된다. 점심때쯤부터 시작이 된 것 같다라고 했고, 그럴 때는 저희가 전화, 핸드폰, 위치 추적 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카드를 사용한 내역과 비교 분석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머물렀던 여러 가지 장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머물렀던 장소에서는 또 CCTV 등을 확인하면서 몇 초 동안 또는 몇 분 동안 이 환자분과 같이 접촉을 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접촉의 시간과 접촉의 정도를 분리하면서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자료 뒤쪽에 보시면은 자료 4쪽입니다. 4쪽에 장소들이 좀 나와 있고요. 지금 상호 공개 기준은 밀접 접촉자가 발생한 곳, 그리고 의료기관은 모든 의료기관명을 공개한다는 것이 상호 공개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4명이 음성이 나왔다라는 것은 387명 전원 1번부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환자의 접촉자를 전체를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세종에서 두 분 더 순서대로 받고 또 당산으로도 연결하겠습니다. 예, 기자님. 네, 헤럴드 경제 정경수입니다. 그 해외에서 2차 감염 발생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다들 불안해하는 목소리 더 큰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그래서 혹시 2차 감염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랑 혹시 중국이나 해외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받으신 게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그 콜센터나 보건소에서 안내할 때 중국인 접촉 경험이 없으면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2차 감염 우려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대비가 필요한 건 아닌지 이 부분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2차 감염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미 지금 초기에 제한된 사람 간 감염에서부터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정보가 바뀐 이후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중국을 비롯해서 발생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로부터 여러 정보 루트를 통해서 발생한 현황이나 발생한 정황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그랬을 때 일단 가족 간 접촉 가장 밀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에 있어서 가장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것은 의료기관의 의료인 그리고 가족입니다. 숙식을 같이 하는 가족. 그래서 가족 간 전파,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이미 의료기관 내 의료인 전파가 일어난 것은 여러 기자분들도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의 가능성은 늘 있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2월 31일 중국에서 이 원인분명 폐렴의 발생을 알려왔고, 1월 3일 날 저희가 대책반을 구성한 이후부터 한 번도 2차 감염에 대한 우려를 배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촉자 관리를 했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해외 정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라든가 다른 기타 나라들에서 가족 간 전파 또는 아직은 가족 간 전파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동행한 여행력으로 볼 것인지는 좀 더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검사라는 것은 여러 지금 병원들과 그다음에 보안연 그리고 보건소에서 상당 부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중국에서 6천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가장 위험한 지역은 후베이성 우한시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중국에 있는 다른 후베이성을 제외한 나머지 성시에서도 후베이성 우한을 다녀온 사람들 또는 다녀온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직까지는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 내에서도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단지 누구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직은 좀 무리한 상황 파악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